아직도 똑바로 누워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과 순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뻐근하신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 하나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똑바로 자면 척추는 펴지는 듯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심장과 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밤새 기도가 막히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드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수면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과 뇌를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자세와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위험 자세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0세 윤태호님은 매일 밤 허리가 아프고 새벽마다 깨어났습니다. 똑바로 눕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자세로 잠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혔겠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밤만 되면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윤태호님은 제 강의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무릎을 편안히 굽힌 뒤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운 겁니다. 단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이 줄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베개에 묻은 채 엎드리면 경추가 비틀리고 가슴이 눌려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목이 한쪽으로 계속 꺾여 있으니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목이 뻐근한 겁니다. 한국수면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엎드림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의 42%가 아침 어지럼을 호소했습니다. 68세 최영호 님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평생 엎드려 자는 게 편해서 그렇게 주무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한 달간 하셨더니 새벽 기침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가슴을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베개는 낮게 조정해야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2주간 유지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혹시 아직도 엎드려 주무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노년기에는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도가 좁아지고 혀뿌리가 뒤로 밀리면서 호흡이 자주 막히게 됩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커지죠. 한국노년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바로 눕는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수면무호흡 경향을 보였습니다. 밤새 숨이 막혔다 트였다 반복되니 뇌와 심장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72세 이정자님은 똑바로 자던 습관을 바꾸자 낮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낮에도 자꾸 졸았는데 옆으로 누워 자면서부터 낮에 활기가 생겼다고 하세요. 옆으로 기울여 자면서 머리와 목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세요. 베개를 너무 높이거나 단단하게 하면 혈류가 방해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하신가요? 그럼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왼쪽으로 자면 심장과 위가 동시에 눌리면서 역류성 증상과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으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위도 같이 눌리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유럽순환기학회는 좌측 와위가 고령층의 심장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69세 이성준님은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고치고 속쓰림이 줄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쓰리고 답답해서 잠을 설쳤는데 오른쪽으로 바꾸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위쪽 다리를 살짝 굽혀 혈류를 도와주세요. 식후 2시간 내에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한 적 있으신가요? 그럼 자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목이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어깨 근육이 긴장합니다. 베개가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고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는 겁니다. 서울수면건강센터 실험에서 높은 베개 사용 시 뇌혈류량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 아침에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죠. 74세 김정수님은 베개를 낮추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간 높은 베개로 자셨는데 베개를 낮추고 나니 아침 두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머리와 어깨의 경계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는 높이로 조정하세요.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악화됩니다. 여러분의 베개 높이는 어떠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리를 곧게 펴고 자면 척추가 과도하게 휘면서 허리 통증과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허리가 뜨면서 요추에 압박이 갑니다. 대한근골격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다리를 곧게 펴는 자세는 요추 압박을 1.7배 높인다고 합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다리에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죠. 76세 오성태님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고 자면서 허리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무릎을 살짝 굽히고 사이에 베개를 끼우니 허리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세요. 다리 밑에 딱딱한 물건을 두면 혈류가 방해받으니 부드러운 쿠션을 사용하세요.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그럼 다리 자세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자세만 바로잡아도 뇌와 척추,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바로 황금 자세입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기울면 심장 압박이 줄어들고 위산 역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척추도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죠. 몸 전체가 베개에 묻히지 않게 하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목베개는 낮게 무릎은 편안히 굽혀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세요. 오늘 밤부터 이 자세로 시도해 보시겠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 혈압을 흔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졸음이 와서 금방 잠들 것 같지만 실제 깊은 수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바로 알코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잠들기 전 한 잔 혹시 습관처럼 드시나요? 오늘부터 끊어보세요. 밤 10시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도 피하셔야 합니다. 잦은 화장실 출입은 숙면 단계를 끊어 뇌 회복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에 들려면 최소 90분은 연속으로 자야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갈증이 심하면 한 모금 정도로 조절하세요. 낮 시간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저녁엔 줄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이유 혹시 물 때문 아닐까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신경계가 긴장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난방을 과하게 틀면 목이 건조해지고 기도가 막혀 콧골이나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가벼운 이불과 가습기를 활용해 온습도를 조절하세요. 여러분 방 온도는 적절한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꺼야 합니다. 화면의 푸른빛이 뇌를 각성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화면을 보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지 마세요. 잠들기 30분 전엔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으로 전환합니다. 오늘 밤 휴대폰은 어디에 두실 건가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높아집니다. 근육을 풀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수면 깊이가 증가합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지죠. 허리를 과도하게 비트는 동작은 피하세요. 어깨 돌리기,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를 5분간 하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더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세 하나가 뇌졸중, 심장 부담, 허리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황금 자세 하나로 뇌와 척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단순합니다. 엎드리기, 똑바로 눕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다리 곧게 펴기, 이 5가지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인 자세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이 자세는 혈류를 도와 심장을 편하게 하고 척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도가 열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위산 역류도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잠들기 전 술을 피하고 물 섭취를 줄이고 방 온도를 조절하고 전자기기를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숙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한, 베개를 낮추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세요. 단 일주일이면 달라진 아침을 느끼실 겁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두통이 사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압과 수면의 관계, 밤마다 오르는 혈압을 잡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혈압이 밤에 오르는 이유와 이를 관리하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